그 와중에 누군가를 또 좋아하고 자신이 그 사람을 얼마큼 좋아하는지도 스스로가 잘 모릅니다. 누가 자기 편인지도 잘 모르고 또 자기 편인 사람을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춘기를 겪는 한 인물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한번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뭐 짜증도 내고 잠깐씩 툴툴거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 감정을 다 보여주고, 비단 이제 사춘기라고 흔히 얘기했을 때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다 크고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사춘기 인물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고루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그 속에서 이 아이가 뭔가를 뚜렷하게 뭘 얻어내거나 뭘 겪어내거나 그런 걸 떠나서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사춘기에 대한 다른 뭐 메시지 혹은 정서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 PD님 나와 계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실제 이제 이 촬영 현장에서 만약에 배우들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긴밀하게 같이 생활을 하셨으면 조금 남다른 혹은 특별한 어떤 일화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조금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글쎄요, 1화라기보다는 한 5주 동안 28회차를 찍으면서 거의 매일 촬영을 했습니다. 매일 촬영을 했는데 대단히 우연치 않게 기회가 좋게 또 비를 다 피해가가지고 전부 다 촬영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뭐 내일부터 한 5일 동안 비 온다 그래도 그냥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촬영이 들어가기 직전에 비가 그치고 촬영이 끝나면 비가 오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극 중에 살수차가 한번 등장을 하는데 세수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촬영 중에 비가 오고 촬영이 딱 끝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냥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좀 운이 따라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일화, 저 논두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동영 씨가 굉장히 떨면서 촬영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뭐 옥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찾아가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장마가 지나면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겨울 이후에 1월, 2월, 3월, 4월 정도 그쯤 가셔야만 볼 수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내년에 혹시 시간 되시거든 충북 옥천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씩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까 극장에서 이렇게 저도 같이 봤는데 뭐 웃음소리도 나오고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하실 얘기는 예. 아름다운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그 사춘기 소녀의 감정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구구절절히 저의 마음속에도 많이 와닿았는데요. 한 가지 보면서 조금은 제가 불편했던 것은 용순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순이가 상당히 많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순이의 감정 따라갔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의 감정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지만 대신에 또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여선생님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조차도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주위 사람들은 상당히 그 용순이를 통해서 민폐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아직 결론을 맺지 않고 이렇게 감독님 그 관객한테 던져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위의 사람들 실제로 사춘기 소녀가 학교에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 같고 처벌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조금 관중으로서 약간 불편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연출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춘기 때 뭐 저도 지금 사춘기 같은 마음도 있고요. 사춘기 때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좀 화가 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음만 먹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하나를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 그 결론이 지나친 판타지거나 혹은 결국은 처벌을 받는 식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사춘기 때 마음 먹었던 것을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순이는
저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도 걱정은 됐을 건데 뒤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목격을 하고 정서적이든 뭐 이해적이든 어떤 공감을 조금이나마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더 컸고요. 저 결말에서 이제 용순이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내려질 텐데 결국 용순이의 행동 자체도 사춘기의 그 몸부림이나 그런 뭐 매달림, 돌진 그것의 가치가 그것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말들에 대해서는 저마다 자신의 머릿속에 누군가는 무게를 두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아, 쟤는 처벌을 받고 혼났겠다라는 결말을 두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처벌은 받았겠지만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겠지라는 결말을 내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드리고 그가 정말 열심히 매달려 봤다에 대한 그 정서적 이야기만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저 뒤에. 안녕하세요. 그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용순이라는 그 소녀가 육상부를 하잖아요. 이거를 왜 육상부와 달리기라는 설정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용순이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강가에서 이렇게 물에 잠겨있는 씬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 씬을 통해서 감독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육상은 뭐 제가 다른 집일 때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춘기 소녀고 용순이가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가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가진 거 없고 재능이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그가 언제든 뛰어들어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육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상 선수분들께는 그게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인 건 알지만 지금 여기서 용순에게는 그냥 거부감 없이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마냥 달릴 수 있었고 달리면서 힘들기 때문에 온갖 잡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용순에게 가장 크게 작용한 육상의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달리기를 통해서 그냥 달리는 용순이 그렇게 뭐 올림픽에 나갈 만큼 어디 대표가 될 만큼 뛰어난 실력은 아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달림으로써 본인도 모르는 감정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육상 달리는 설정을 넣었고요. 그 마지막에 강가에 눕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앞장면에 보시면은 용순이가 처음에는 어머니와의 떠나는 장소가 자갈 그 있는 개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노는 곳도 개울가고요. 용순이는 개울가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 자기 성격대로 어머니가 저렇게 발을 벗고 들어와서 자갈을 찾는데도 지켜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데도 본인은 그냥 살짝 손으로만 팅가팅가 이렇게 튕기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 용순이가 마지막 사건이 다 됐을 때는 본인 스스로 그 물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용순이가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공간에 마지막을 눕는 느낌들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더 직접적으로는 그 앞장면에서 이제 용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체육의 팔에 목베개를 하듯이 이렇게 누워서 체육을 봅니다. 아마도 그날 밤은 옷이 비에 젖었어도 굉장히 따뜻했을 텐데 그 개울가에 누웠을 때는 그 개울물이 굉장히 차갑고 이질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울가에서 들어 눕는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너무 이렇게 영화처럼 되게 세심하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제 그 질문하신 의견에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순이란 친구가 보면 그 체육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도 고개 들어 라는 이야기인데 영화에서 많은 쇼트가 보면 용순은 항상 약간 시선을 아래로 하고 있고 뭘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뭐 아빠하고 뭐 혹은 새엄마에게 대들 때는 한 번씩 노려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건 시선이 약간 아래로 가 있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영화에서는 얘가 뭐 조약돌을 주워서 뭘 해서 그런 행위는 안 나오지만
그 책상 안에 혹은 체육 선생한테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돌들,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를 용수는 꺼냈을 거고 거기다 무언가를 새겼을 거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가 주워줬던 돌, 그 다음에 얘는 또 엄마의 어떤 그 옷을 잡거나 해서 내가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건 접촉이라고 하는 게 용순에게는 조금 결여가 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물에 누워 있고 이렇게 뭔가 시야가 이제 달라지죠. 위를 보게 되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영화에서처럼 뭐 용순이가 뭐 대회 나가서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얘가 처벌을 받아서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아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벌 이런 거에 노출이 되지 않고 용순 스스로가 이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 그 다음에 이 용순의 제작 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순에 대한 어떤 마음 같기도 하고요. 용순이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래요 혹은 뭐 사춘기 이래요 라는 얘기를 안 한 게 저는 생각할수록 되게 용순의 어떤 매력 혹은 되게 미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습니까?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인상 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의견을 전달해 좀 예. 네, 저는 영화 오늘 두 번째 봤는데 정말 잘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용순이,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은 용순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엄청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수경 배우가 그 GV 때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많은 공감을 했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인터뷰 어제 오랑 인터뷰에서 보니까 배우분들이 많이 의견을 내서 현장에서 좀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뭐 대사나 아니면 장면에서 어떻게 좀 원래 생각한 것과 약간 다르게 촬영이 돼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지 예, 먼저 여러 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약간 배우분들이 의견을 주실 때 모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든 스텝이든 어떤 분이 현장에서 얘기를 이렇게 건네는 건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해서 내는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택 감독님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촬영이 굉장히 힘들고 조금 뭐 촉박하기도 했습니다만 배우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이 이게 본인들이 직접 하신 연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연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몸에 잘 배지 않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그걸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아버지 최동문 선배님의 그 용순이한테 스쿠터 사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이제 우산을 뽑아 드십니다. 원래 우산 뽑아 드는 것까지는 시나리오에 있고요. 우산을 펼쳐서 펼쳐서 방패막이처럼 쓰시는 거는 이제 동문 선배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용순이가 뱀수를 보여주고 걸어가는 장면들, 걸어갈 때 팔동작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들 걸음걸이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텀 이런 것들은 배우분들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조금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예. 대다수 많은 부분들 또 배우분들이 적극적 의견도 주시고 또 시나리오에 있는 거를 뭐 200%다 살려주실 만큼 또 연기가 출중하신 분들이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디 중간쯤에 손 드신 분, 네. 네, 영화 집중해서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용순이가 왜 이렇게 입에 꼬였나 좀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좀 집중해서 보게 된 것 같고 궁금한 거는 마지막에 그 친구들 계속 이제 빠규는 용순이를 계속 좋아해서 서포트를 하고 나중에 그 문희는 빠규를 좀 좋아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너무 오픈
엔딩처럼 약간 끝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마무리,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그 앞으로 미래의 그 둘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 어느 그때 저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어디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요 뒷얘기에 대한 간략한 설정으로 생각해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빠큐와 문희가 이어졌을거나 아니면 그 둘이 어떤 관계가 됐거나라고까지는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요. 그냥 문희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아이고 빠큐는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도 시를 쓰는 아이고 그래서 이 셋은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빠큐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순간은 문희에게 마음을 더 열었을 것이고 빠큐가 이제 살짝 문희를 의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빠큐도 어느 순간 문희에게 마음이 열었을 텐데 그런 빠큐가 정녕 문희에게 끝까지 마음을 열었을까에 대한 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빠큐도 문희랑 용순이 둘 다 좋아했으면 본인이 민망해서라도 또 다른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작점이 사실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문희가 느꼈던 그 지점은 평생 같이 지냈던 친구가 의외의 지점에서 나를 여자로 대해준다라는 느낌. 그리고 빠큐는 자신을 항상 9번만 해도 용순과 다르게 나를 챙겨주는 문희. 그래서 그냥 그런 관계적 지점에서 이들이 아웅다웅하면서도 서로와 충분히 감정을 공유하고 있구나, 나누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시는 직접 감독님이 다 쓰신 거죠? 어떤 시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시는 점과 마지막에 약국 시가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약국에서 울 때 나오는 시가 젖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영화가 주로 이제 우리가 청소년 다룬 이렇게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들이 대부분 도시 배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어찌됐건 활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하여튼 표현하고 있는 이 아이들 같은 생활의 모습들은 사실은 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도시였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세심하게 배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들이 학원도 안 가고 그 시간을 시도 쓸 수 있고 강가에서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그 선생님의 이제 미행을 하면서 어찌됐건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런 점도 또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단편을 보고 이렇게 장편으로 만든 걸 봤는데 보통 단편에서 장편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면 서사의 폭이 커지거나 좀 더 확장된 이야기가 주로 만들어지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확장됐다기보다는 똑같은 이야기에 전사를 조금 붙인다든지 좀 더 감정의 폭을 더 깊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합니다. 보기 힘든 단편을 보셨네요. 그 단편을 처음 할 때 이 용순에 대해서 약간 상부작처럼 앞, 중간, 뒤 이야기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편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중간 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클라이막스 위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졸업작품을 사용했던 것이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1번부터 3번까지 모든 내용에 대한 믹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씬의 순서나 배치, 배열로 놓고 보면은 단편하고 뭐가 달라졌겠는가라는 흐름처럼 읽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씬의 순서와 배치에서의 유사성이고 그 인물 간의 관계, 그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용순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속에서 용순이가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감정과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는 게 용순을 위한 사춘기 영화, 사춘기에 대한 감정의 표현의 그 극대화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의
뭐 이유나 그 사건의 원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감정만 공유하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장편에서는 그 감정을 오롯이 다 공유를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과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펼쳐내고 그걸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더 넣거나 사건과 사건의 연속에서 뭐 자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더 준다거나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이 동일한 사건 안에서 인물들 간의 배치와 관계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됐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롯이 공감하고 혹은 나누고 느끼게 하는 것이 일종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용순이라고 하는 영화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탁 용순하면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만약에 관객들에게 소개를 하신다면 저는 이게 용순의 대표적인 어떤 뭐 느낌 혹은 얼굴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는 장면이 되게 많습니다. 단순히 뭐 이미지적인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제일 애착을 갖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계획과에 누워 있는 그 장면을 제일 좀 좋아하고 아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틈새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뭐 문희와 용순, 빠큐가 셋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세 명 다 눈썹 하나까지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리액션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인물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아끼는 장면이고요. 일단은 딱 두 장면을 고르면 용순이가 계획과에 누워 있는 장면이랑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이렇게 토닥여 주십니다. 나가지 말고 누워 있자. 그래서 저는 그 두 장면이 제일 이제 의미를 두고 아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비전 한국 그 영화의 이제 비전 섹션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 조금 해마다 보면 약간 우울하고 슬픈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용순을 거의 이제 영화제 마지막 날 보게 되는 건데 용순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 그 10대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꽤 많이 봐서 용순은 좀 밝고 뭔가 좀 경쾌하게 자기가 매진해서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그 어찌됐건 저희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하게 해서 되게 감독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오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하시고 감독님 얘기를 잘 들어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영화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